돌출입 수술이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이 돌출입 수술이라는 게 난이도도 좀 있고 당연히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비나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제 돌출입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많이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돌출입이라고 해서 사실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걸 하면은 도대체 어떤 점이 저한테 좋은가요?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하면 이뻐지죠. 옆태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돌출입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돌출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가 진단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코끝이랑 턱끝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입이 닿는지 뭐 이런 것들로 보통 돌출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유형별로 나눠보면 돌출입은 위턱과 아래턱, 잇몸뼈는 그대로 있는데 치아가 뻗어져서 입이 돌출된 경우가 있고 위턱과 아래턱, 잇몸뼈 자체가 치아와 함께 같이 나와서 뻗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돌출입이라고 하고, 이거야 논외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턱이 너무 무턱이라서 돌출입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돌출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각각에 대해서 유형이 이제 조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잇몸뼈가 그대로 있고 치아만 돌출된 경우는 당연히 치아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양이 많다면 작은 어금니 하나씩 양쪽에 빼고 그만큼 치아를 넣어서 돌출입을 개선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교정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위턱이랑 아래턱에 잇몸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치아로 넣어가지고 뼈가 들어가진 않겠죠. 그럴 때는 이제 위턱과 아래턱의 잇몸뼈 전체를 뒤로 집어넣는, 흔히 ASO라고 하죠. 그런 돌출입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돌출입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잇몸뼈와 치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치나 각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보신 이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적인 개선은 뭐 당연히 이제 튀어나온 입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말씀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우선 잇몸과 치아가 뻗어진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 아래 여기 이제 두툼한 느낌의 인중 돌출, 조금은 좀 촌스럽거나 강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뒤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세련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한 돌출입으로 인해 아래턱이 무턱처럼 보였던 느낌, 또한 입이 잘 닫혀지지 않고 힘을 줘서 턱 끝에 호두 주름이 생기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다만 이제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순각이 예각이라서 인중이 좀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뒤로 들어가면은 인중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수술 시 고려사항이긴 합니다. 돌출입 수술은 뭐 술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이 충분히 난이도가 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병증 부분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출입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치아를 양쪽에 작은 어금니 하나씩 뺀 다음에 그 부분에 뼈를 이렇게 삭제를 해가지고 앞쪽 뼈를 잘라서 뒤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냐면 치아를 삭제할 때 앞과 뒤 치아의 뿌리를 갈아버린다던가 아니면 뒤로 넣는 양보다 많이 삭제해서 그 사이 공간이 뼈가 비어버린다던가 혹은 과하게 절개하고 박리를 해서 정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돌출입 때문에 뒤로 넣는 그 부분의 뼈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최소의 부작용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술자의 어떤 감으로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좋아지고 가상 수술을 통해서 실제로 수술 중에 얼마만큼의 폭을 줄이고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갈아내야 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예측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러한 부작용을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감으로 절골을 했나요? 단순 감이라기보다 이제 모델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 치과 가면 볼 수 있는 그 석고 모델 있죠. 거기서 치아를 갈고 잘라서 그거를 이제 뒤로 넣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교합을 수술 계획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석고 모델 안에서는 치아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CT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치아 위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뿌리 같은 것도 보이고 실제 가상 수술을 할 때 치아 자체가 이렇게 뒤로 왔을 때 그게 잘 붙고 뿌리가
상처가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갈아야 되는가를 훨씬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괴사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뼈로 가는 피가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게 절개를 최소로 하는 거죠. 박리도 최소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치아 뿌리 같은 것도 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뼈를 삭제하거나 해서 뼈가 잘 안 붙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수술 전에 CT를 많이 보고, 그 CT를 보면서 실제로 뼈가 적당량만 잘릴 수 있게 뿌리를 갈지 않도록 가상 수술을 통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악 수술과 동일합니다. 돌출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휴식기를 가지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그 돌출입 수술이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이 돌출입 수술이라는 게 난이도도 좀 있고 당연히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비나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뭐 단순히 이제 돌출입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많이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돌출입 수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입이 튀어나오고 인중이 많이 두툼하게 튀어나옴으로써 본인의 얼굴이 좀 촌스럽다, 너무 강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외모적 개선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극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돌출입 수술이라는 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자분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술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좋은 장비들과 좋은 기술들로 많은 부작용들이 극복이 되어 있다. 다만 이제 결정을 하실 때 무조건 뭐 부작용이 0%다 이러한 병원을 고르시기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느냐, 전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이 가능하느냐, 이러한 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돌출입이라는 것은 그 유형에 따라서 진단을 잘 해야 되고, 그 각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은 부작용들이 극복되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